어두운 밤에 국도 운전하는데 갑자기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훅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어요. 자, 이럴 때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 실제 판례를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화물 트럭 한 대가 익식한 국도를 달리고 있어요. 조수석에선 동료가 깜빡 졸고 있었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어둠 속에서 야생동물 한 마리가 헤드라이트 불빛 안으로 그냥 뛰어 들어온 거죠. 운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핸들을 팔 꺾었겠죠. 하지만 그게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 과연 운전자 혼자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시죠. 자, 그럼 이 법적 다툼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날 밤의 안타까운 사고 이야기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린 그 결정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트럭이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 B씨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생동물 한 마리 때문에 정말 두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이 끔찍한 사고 이후에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데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게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험사가 일단 유족한테 보험금을 줬잖아요. 그 돈을 이 사고의 짐저 책임은 국가 너희한테 있어 라면서 국가에다 청구한 거예요. 보험사는 딱 잘라 말했죠. 이건 운전자 잘못이 아니다. 이건 도로를 제대로 관리 안 한 국가 잘못이다 라고요. 자,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보험사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도로 바로 옆이 산인데 당연히 야생동물 출연 주의 표지판 같은 거 설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반면에 국가는 아니, 야생동물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어떻게 다 예측합니까? 그 많은 곳에 어떻게 일일이 표지판을 다 세웁니까? 하고 맞선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다른 쪽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건데요. 자,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도로 옆이 산이니까 국가 책임이야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것까지 어떻게 국가가 다 책임져? 라고 해야 할까요? 참 어렵죠. 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거였어요. 전주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도대체 왜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판결을 뒤집은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사고가 이 장소에서 일어난 처음이자 유일한 사고였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법원이 딱 짚은 게 뭐냐면 과거에 이 도로, 이 지점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맨날 로드킬 일어나는 곳이었다? 그랬다면 판결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에는 하자라는 법률 용어가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공공시설물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안전하겠지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칠 때 그걸 하자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던 곳에 경고 표시판이 없는 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맨날 다니는 골목길이 항상 깨끗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모를 유리 조각이 딱 하나 있어서 내가 그걸 밟고 다쳤어요. 그렇다고 구청에 전화해서 아니 왜 이거 미리 안 치웠어요? 하고 따지기 좀 애매하죠?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곳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까지 국가가 다 책임지기는 어렵다. 이게 바로 법원의 논리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법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로드킬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절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안전. 급하게 핸들 꺾지 마세요. 그게 더 큰 사고를 부릅니다. 일단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비상등 켜고 안전삼각대 설치하시고요. 둘째, 바로 신고. 경찰이든 보험사든 바로 전화해야 합니다. 동물이 다쳤으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도 연락해 주시고요. 마지막 셋째, 증거 확보. 사진, 영상 싹 다 찍어두세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 문제, 보험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 차 망가진 건 결국 내 돈, 그러니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돼요. 뭐 고라니한테 소송 걸 순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만약에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떡하니 있었는데 거기서 과속했다? 그러면 운전자 잘못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 7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전체 로드킬 사고 중에서 밤에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입니다. 무려 70%예요. 와, 진짜 어두울 때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입니다. 첫째, 에이, 국가가 보상해주겠지 하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앞에서 판례 보셨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둘째,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함부로 차에 싣거나 하면 그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거. 그러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꼭 신고하셔야 해요.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예방이죠. 야생동물 출현 표지판, 그거 그냥 세워놓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보이면 무조건 속도부터 줄이세요. 특히 동물이 제일 활발한 시간대, 그러니까 해 뜰 무렵이랑 해질 무렵, 이땐 산길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동물을 발견했다면요, 상향등, 그러니까 하이빔은 오히려 동물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불빛은 살짝 낮추고 경적을 가볍게 빵 울려서 나 여기 지나간다 하고 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건 로드킬 사고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제주지방원에서 진돗개를 풀어서 야생노루를 일부러 사냥하게 한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판결문에서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아주 불량한 행위라고 질타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설령 사고로 다친 동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로드킬 문제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닐까요? 인간이 만든 도로가 동물의 서식지를 갈라놓았을 때 과연 진짜로 남의 영역을 침범한 건 누구인가?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